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심쇼 시즌3 진행을 맡은 감동란입니다.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형 토론 컨텐츠입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실 패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현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김근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재 용인시의회 의원 정한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한도입니다. 우리 청년정책연구소 대표 정국진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 중도를 맡고 있는 정국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여야 선대위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 논란입니다. 여야가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선대위원장 영입 인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선 논란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명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에스더클리닉의 함익병 원장님께서 지난 5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됐다가 과거 여성차별적 발언과 독재 옹호 발언을 했던 것이 논란이 되어 7시간 만에 내정이 철회되었었죠. 이에 이어 비니좌,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최근 여론을 뜨겁게 갈구었었는데요. 급박한 시간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이나 SNS 글을 구글링을 해서 찾아본 거나 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전에 과거의 발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이제 당선시키겠다라고 만든 조직인 건데 누구도 이거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조치가 많이 늦었죠. 가남비아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저는 좀 잘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부 인재 영입 잡음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달 30일 30대 워킹맘이자 우주산업 전문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문했던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영입 발표 3시간 만에 불륜 및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3일 만에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기사를 보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영입을 했다. 사실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됐고 선거를 책임지는 분이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약간 다른 점이 아니야.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스캔들이 있었던 후보인데 다른 이상한 스캔들이 있는 사안이 또 터지니 그런 사안이라 이재명 후보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생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성, 도덕성의 문제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비판 지점은 이 아이는 졸지에 지금 본인 엄마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까발려 버린 거예요. 아이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보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그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3살 무렵 사진을 눈만 모자이크 해가지고 올렸고 실명과 그리고 생년월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절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뉴스 중 하나가 대선에 도전한 김 전 부총리는 지난 7일 인공지능 대변인 AD를 영입 인재 1호로 발표했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선거운동 대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생각했을 사실은 때 대변인이면 자기와 함께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선거운동 대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대변인 월급 주는 게 더 저는 싸게 먹힐 거라고 아니 그 생각하거든요. 대변인들이나 좀 챙깁시다 여러분.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AI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지를 더 가까이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권이 가장 사회에서 뒤처진 집단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 집단에서 사회의 혁신적인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고3 대결 얘기가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대위 출범식 때 연설을 했던 인천국제고 3학년 김민규 군의 이제 연설이 민주당의 선대위에 참여한 고3 여 학생보다 훨씬 연설을 잘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님이 뭐 갈라치기 DNA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그 메시지의 취지가 선발 방식의 차이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3 학생도 종교 회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정치적인 발언 결의 이런 거를
하시는 그 학생이라서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쉬운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왜 굳이 뭐 그런 비교를 말을 했느냐.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야, 우리 팀이 짱이야. 우리가 더 잘해.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었나. 자, 이제 다음 이야기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가장 민심을 들썩이게 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번 검찰 개혁을 뽑았고요. 2번 대장동 이슈, 3번 젠더 갈등을 뽑았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등등의 개혁을 얘기할 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뽑았고요. 대장동 이슈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많이 올라갔던 시점에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이슈가 터지니까 한 2주 정도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됐어요. 시대의 어떤 큰 사건 아닌가. 3번 젠더 갈등은요, 여전히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이 가장 주목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30대 젊은 당대표도 젠더 갈등의 이슈로 인해서 탄생하는데 또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잡아봤고요. 각 도시별로 이제 도시개발공사들이 다 있을 텐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개발 비리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또 상상을 해보면 진짜 갈 길이 멀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방역이 좀 완화됐죠, 방역 조치들이. 근데 또 다시 한번 오미크론 변이가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또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해서 빠르게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키워드 선정했습니다. 네, 전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4월에 있었잖아요. 예상보다 많은 차이로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지면서 그 민주당이 이끌고 가던 그 서울시정, 부산시정이 중단됐다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민주당에는 큰 자극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패배를 끝내고 네, 내년에는 이제 다시 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넷플릭스가 매우 인기가 있었고, DP, 문에서의 어떤 부조리나 오징어 게임은 극한 경쟁, 지옥도 어떤 정의, 아니면 뭐 종교,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작품들이 갖고 있던 의미를 정책으로 이제 내세우는 게 중요한데, 뽑기하고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게 좀 아쉽고요. 11월 달부터였는데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어쨌든 10명이든 뭐 20명이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었었다. 제 키워드는 이렇게 세 명입니다.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다 응집돼가지고 선거에서 다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뽑히게 된 건데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결국은 LH, 부동산, 백신 수급,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남녀 갈등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공정과 상식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내년에는 이러한 뉴스를 꼭 들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든지,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5세 이하에서도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례가 저는 내년에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는 뉴스도 있지만,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으로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지친 국민들에게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안철수 된다고 후보의.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뉴스가 제일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활발한 또 경제 활동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내년도에는 경제도 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이 잘 돼가지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삶의 질도 개선돼가고 있다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바라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정치인들로 인해서
주변 측근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행 방식과 진행 멘트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또 이제 또래분들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렇게 또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올해 마지막 민심쇼인데 올 한 해 잘들 마무리하시고 연말 연시 다들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때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민심쇼 시즌3 13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와 토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